온로봇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온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온로봇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과 로봇의 협동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로봇과 협업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온로봇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로봇은 덴마크 회사고요. 저희 온로봇 코리아는 덴마크 회사의 한국 지사로서 한국에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온로봇은 헝가리 회사, 미국 회사, 그다음에 일부 덴마크 회사 4개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온로봇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온로봇은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의 기술 리더들의 기술적 전문성과 핵심적 혁신을 모아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협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온로봇은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수도가 아니고 오덴세라고 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 신화인 오딘의 탄생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독일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라고는 하지만 대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속성이 좀 더 대륙 쪽 친화적인 좀 있고요. 저희가 크게 보시면 덴마크에 저희 본사하고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LA에 R&D 센터하고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R&D 시설이 헝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각각 로케이션별로 R&D 센터와 생산시설이 현재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온로봇 제품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생산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그리퍼를 전문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퍼라고 하는 것은 로봇 말단에 물건을 짚거나 이송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검사하거나 하기 위한 각각의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핑이라고 하는 그리퍼나 그리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잡는다라는 표현의 의미로서 투핑거 그리퍼, 그러니까 2손가락으로 잡는 거, 그다음에 진공 그리퍼. 이 진공 그리퍼 같은 경우는 안에 진공 펌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에어라인 필요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G10 그리퍼 같은 진공 그리퍼고요. 다만 페이로드, 즉 들 수 있는 무게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진공 펌프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리퍼가 있고 그다음에 3핑거 그리퍼, 그다음에 자석 그리퍼가 있습니다. 이 그리퍼는 전자석이 아니고 영구 자석 2개를 넣어서 끌어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적절히 모터로 제어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게코 그리퍼라고 해서 이 게코라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이 벽과 천장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리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그리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 부분은 폴스토크 센서라고 해가지고 무게라든가 힘의 방향을 감지를 해서 로봇한테 적절한 명령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로봇이 그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은 2.5D 비전으로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3D와 2D가 아닌 2.5D, 즉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 드라이버, 즉 볼트를 조립하는 그런 제품, 그리고 샌드라고 해서 연마를 하거나 아니면 샌딩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필요한 그런 샌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로봇별로 이런 그리퍼들을 다양하게 갈아 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은 실제로 저희가 많은 로봇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의 두산이라든가 현대, 한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위아 같은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니버셜 로봇, 그다음에 테크맨, 그리고 일본의 파누, 야스카와, 나치, 옴론, 덴소, 가와사키, 기타 여러 쿡캅, ABB 같이 전 세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 다 저희 거를 장착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몇몇 로봇 메이커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한 10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하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런 언어적 표현이 약 10년 전부터 자동화 산업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시화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통신 속도의 발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5G라든가 4G 또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유선, 무선 통신 방식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작은 공장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10년 전부터 먼저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기술적으로 따라와서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듣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셉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도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검토하시고 또 실제로 추구하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동화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자연히 자동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 왜 다시 스마트 팩토리와 그다음에 로보틱스 혹은 로봇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기존까지는 그냥 자동화로 생산 라인이라든가 공장이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형태로 많이 갔습니다. 즉 그 말은 무인뿐만 아니라 유인, 즉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정책, 주 52시간이 실제로 7월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강제적인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많은 분들도 전혀 자동화라든가 로봇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가 인력 수급이 너무 어렵고 또 3D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기존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인구 구조가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로 은퇴하는 시기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줄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빨리 줍니다. 즉 연세가 있으시지만 일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인구가 상당히 빨리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검토를 합니다. 자동화도 검토를 하겠고요. 대부분이 생산 공정의 자동화 기틀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랜 시간 자동화라는 그런 것들이 이런 전시회도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제품과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화의 기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더더군다나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좀 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자동화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으시죠. 근데 중소기업의 한계가 뭐냐면 저희가 제일 많이 겪는 겁니다. 실제로 공장에 공간이 부족해요. 자동화를 하고 싶거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혹은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공장을 뜯을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땅에다가 뭐 공장을 짓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소한 생산 공장 그리고 자동화 인력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엔지니어나 아니면 생산 엔지니어들은 있지만 자동화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원하는 게 사실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텐데 중소기업은 투자 자본금에 제한이 있고 회수하는데 또 빠른 시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그 자본금 투자 회수 및 시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은 자동화를 합니다. 생산 라인은. 근데 생산이 다 끝나고 박싱을 해가지고 지게차라든가 이송하기 위한 트럭에 실는 거는 아직도 사람이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쪽은 자동화를 잘 안 하세요. 네. 이쪽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즉 이런 생산 라인은 엄청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시지만 이런 사람이 직접 날라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이 계속 현재 노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공장에서는 이런 대형 로봇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공장을 위한 그런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공간이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 부대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자동화나 로봇 시스템을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협동 로봇과 협동 어플리케이션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협동 로봇이라든가 협업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단어라든가 용어가 나온 지도 약 4년 정도, 4년,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보편화되고 많은 회사들이 검토하시고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해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팔레타이징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중소기업을 위한 구축 가능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운반하던 최대 20kg의 무게를 간단히 로봇과 저희 그리퍼 같은 걸 이용해서 별도의 설치될 기구물이 없이 그냥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모양 및 크기의 제품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퍼가 이런 하나의 모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조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협업 어플리케이션과 협동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최근에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이 동영상은 하나는 두산 로봇하고 저희 그리퍼와 같이 작동을 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 이 무게가 고추장통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가 약 15kg 정도 됩니다. 네, 보시면 그냥 로봇하고 그리퍼에 붙어서 이 선이 전원선밖에 연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데모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와 유사한 실제 데모가 1층에 저희 온로봇 부스에 보시면 같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오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동영상이 실제로 많이 아까 말씀드린 팔레타이징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하고 로봇 시스템의 차이는 뭐길래 이 둘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봇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게 이런 큰 생산 라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적재까지 풀 라인업으로 인라인 설비, 즉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인라인 설비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단위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비해서 로봇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목적으로 좀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뽑아내는 것보다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품의 크기라든가 모양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즉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이 매일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유휴시간, 즉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생산이 필요할 때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이제 설비들은 설비 변경 및 전원 배치가 어렵습니다. 라인을 한번 바꾸거나 틀려면 이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들기 위한 다운타임 시간, 즉 공장을 멈추고 가동을 멈춰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죠. 반면에 이러한 그 간단한 로봇 시스템은 설비 변경 및 전환 배치가 쉽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컨베이어 라인을 이동시키고 로봇도 그냥 이동시키고 생산 라인만 좀 바꾸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로봇들은 적절한 공간과 라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명확한 라인을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부터 머신 비전 기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일단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각 설비별 라인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자동화 혹은 이런 로봇 시스템 자동화는 낮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축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ROI가 느리죠. 즉 회수되는 기간과 비용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반면에 이런 로봇 시스템은 ROI가 빠르게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동화 시스템은 일단 완전 무인화가 목표죠, 실제로.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건 다 풀 자동화로 가겠다라는 게 목표고, 이러한 로봇 시스템은 일부 무인화를 목표로 합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완전 무인화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공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생산 공정이 있고, 나아가서 사람이 안 하고서는 완전 무인화라든가 자동화로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무인화를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F&B, 푸드 앤 베버리지 산업의 일부 그 중소기업의 가공업체들이 일부 무인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모든 기업에 적용을 가능하고요. 로봇 시스템은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이런 시스템보다는 이런 단위 설비 넘어서서 라인 설비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자동화를 하나씩 구현해 보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 시스템은 다 스마트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로봇 시스템이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목표로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 텐딩이라고 부르는 공작 기계에서 그 철 가공을 하는 이런 공정이 있다라고 저희 가정을 해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처음에 도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마지막 단계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경험치도 없고 또 과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기존 시스템의 일부만 자동화를 해보는 겁니다. 일부만 자동화를 해서 그 부분이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동화 혹은 로봇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이게 자동화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위 설비에 이런 자동화를 일부 접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봇 시스템을 독립을 합니다. 로봇 시스템과 일부 무인화를 통해서 이러한 공작기기 옆에 로봇과 이런 로봇 베이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작업물을 넣어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3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단순히 로봇이 넣었다 뺐다 하는 역할만 하는 부분들을 이 로봇 시스템 플러스 일부 무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역할은 기존에는 이 작업물을 넣고 빼는 것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단순히 갖다 주는 역할. 사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단계는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빠지는, 즉 인라인 설비를 구축을 해서 그 작업물이 피딩이라고 하는데 들어오고 가공해서 나와서 배출되는 것까지 완전히 인라인 설비를 하는 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저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로봇이 하루에 몇 번 사이클을 돌고 있는지, 그리고 몇 번 그리퍼가 잡았다 놨다 하는지,
그리고 소비 전류라든가 아니면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단위 설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사이클 타임을 보고 제품 하나가 생산되기까지의 시간을 보려고 하면 이런 모니터링 설비가 가능한 단계는 3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라든가 ERP까지 도입을 해서 고객이 오더를 주시고 오더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산돼서 출고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계시는 많은 회사분들은 현재로서는 아직도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요. 이제 여기 단계, 2단계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근데 일부 국가 정책을 도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G를 꼭 깔아야 되고 5G를 깔아서 자동화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5G를 안 깔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나 간과하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을 할 것인가만 고려를 하세요. 즉 박스를 옮기는, 이송하는 이런 공정을 내가 자동화를 하겠다. 그래서 로봇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만 하시고 시작을 하시다 보면 어디서 실패를 많이 하시냐. 실제 들어야 될 박스의 재질이라든가 무게, 그리고 이동 속도, 사람이 옮기는 것보다 로봇이 했을 때 좀 더 빨라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않고 특히나 그 박스의 재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간혹가다 실수가 나오거나 실패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인건비를 전략을 할 거냐, 생산성 향상을 할 거냐, 아니 품질 개선을 할 거냐에 따라서 로봇을 도입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품질 개선을 한다는 목적은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샌딩이라든가 가공은 일정한 퀄리티를 갖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나 숙련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차이에서 발생하는 퀄리티 이슈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품질 개선이라고 하면은 생산성 향상하고는 조금 더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 회사에서 최근에 저희가 받은 내용이 가구 회사의 대리석 상판을 사람이 다 샌딩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이제 로봇으로 하고 싶다. 근데 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던 걸 그냥 그대로 로봇이 대체하기만 하게끔 하겠다. 네. 그리고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로봇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움직여서 빠른 속도를 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 협동 로봇이 사용이 안 되고 산업용 로봇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썼을 때는 펜스를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부대 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부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그 일반 산업용 로봇, 완전히 무인화된 지역에서의 로봇 움직임을 생각하셔야 되고 품질 개선을 원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인건비 전략이라고 한다면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외국에서는 별도의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작업 종류가 단순히 이송이냐, 조립을 위한 거냐, 팔레타이징이냐, 아니면 검사냐, 작업 환경이 깨끗한 클린룸이냐, 수증기라든가 유중이 있는 데냐.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항상 물기가 주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장인지, 작업자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지, 설치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작업물의 종류 및 작업량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질, 무게, 다품종 소량이냐, 소품종 다량이냐,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 방식을 컨베어 라인에 따라서 설치할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생산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 혹은 셀 방식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공간 같이 그냥 셀 단위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봇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이 마켓 점유율이 얼마인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로봇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봇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어차피 로봇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산업용 로봇일 경우는 그냥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메이커별로 다 비슷하고요. 협동 로봇도
메이커별로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물론 그 회사가 얼만큼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얼마나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로봇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켓 점유율이나 내구성이나 기술 지원 가능 이런 부분보다도 많은 고객들은 가격을 보시고 그냥 선정을 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생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갈 때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가격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하시다가 저희 같은 회사한테 작업물을 핸들링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다.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안 잡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보셨던 박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우체국 박스, 그러니까 황토색의 겉표지가 있는, 겉이 되어 있는 박스가 있고 코팅된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공으로 그 박스를 들 때 황토색의 그런 일반 박스는 실제로 그 다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힘으로 빨아들여야지만 얘가 빨립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공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박스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로봇의 용량을 작게 한다거나 진공 펌프의 양을 작게 해서 했다가 안 들리는 거죠. 예, 들다가 놓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간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스템이 중에 머신텐딩에 대한 예를 한번 보고 이게 어떤 건지를 보신 다음에 제가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덴마크에 있는 한 회사가 협동 로봇을 구현해서 실제 생산 자동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회사들이 검토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북유럽은 땅이 넓고 공장들은 있는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정말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녁 6시만 넘으면 진짜 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람에 대한 인력, 즉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공장 자동화를 하려는 노력이 저희보다 훨씬 빨리 시작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런 협동 로봇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신 텐딩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물을 로봇이 잡아서, 그러니까 그리퍼가 같이 잡아가지고 옮겨놓고 머신에 넣었다가 가공하고 빼고 하는 역할, 이런 것들 이제 머신 텐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티칭 펜던트라고 해서 로봇을 세팅하는 그런 티칭 펜던트의 그 사용하는 그 레벨이 처음 로봇을 만져본 사람도 한 이틀 정도 교육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머신 텐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밀어다 놓고 작업을 시키면 뭐 2시간, 3시간이 그냥 그 로봇이 작동을 하고 사람은 그럼 다른 일을 하거나 좀 더 편한 일을 하거나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면 근골격계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도 근골격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일은 최대한 지양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머신 텐딩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자, 그러면 얼마나 드냐, 금액이. 제가 정말 대놓고 금액을 얘기합니다. 예. 이런 머신 텐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꾸미려면 저희가 예를 들어 3.5kg의 작업물을 CNC, 이제 CNC가 이런 공작기계 중에 하나인데 CNC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5kg의 작업물을 들려면 로봇은 그리퍼랑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최소한 6kg 정도의 여유롭게 작업물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로봇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kg 정도의 로봇을 선택을 하시고 로봇을 올려놓은 이런 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작업물을 집어서 옮겨야 되겠죠. 그런 걸 옮길 수 있는 그리퍼를 설치를 하고 이거를 전체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주는 시운전 1일이면 됩니다. 전문가는. 이걸 다 해주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 4,35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로봇 메이커에 따라서는 로봇 한 대가 4,35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금액을 얘기를 드리냐면 이 로봇은 제가 중국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 로봇을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
좀 더 마켓 점유율이 높거나 좀 더 그 어드밴스된 컨트리의 회사 거라든가 아니면 국내 로봇을 도입을 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경우겠지만 금액이 훨씬 올라가겠죠. 근데 단순히 이런 작업물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로봇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특성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넣고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국 로봇으로도 충분히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로봇을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과도한 비용을 쓰면서까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정도를 4,350만 원 정도로 비용을 들여서 만약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 1년치 연봉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가 있죠. ROI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급이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최저임금이 아직 뭐 만 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시급 2만 원인 그 분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주 5일만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인원 한 명이 아까 보셨던 그 공정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혼자서 그냥 8시간을 다 풀로 일을 한다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한 달에 4주를 일을 하겠죠. 4주를 일을 합니다. 그럼 1인 작업자의 월급은 약 320만 원입니다. 여기는 세전입니다. 세전. 320만 원이고 그래서 일주일 총 작업 인원이 요거는 제가 잘못 넣었네요. 요건 생략이 있고요. 총 작업 인원의 1개월 비용은 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연봉이 한 3,840만 원이죠. 여기서 기타 비용 제외는 뭐 각종 격려금이니 지원금이니 뭐 육아 뭐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840만 원에 시급 2만 원인 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로봇은 아까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해서 4,350만 원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여기서 전기세 및 유지보수 비용은 또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그냥 퉁쳐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제외를 시켜버리면 약 13.59, 13개월 18일이면 ROI가 나옵니다. 약 1년 조금 넘죠. 1년 좀 넘으면 되는 거고 로봇 시스템의 사용 연한을 보통 5년 잡습니다. 30만 사이클까지는 보통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을 우리가 로봇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1개월 남짓 비용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즉 3년 약 10개월 이상은 그냥 다 이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초기 비용이 이 정도만 든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어렵게 도입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비싸거나 부대 설비가 너무 비싸서 뭐 8천억을 부르는 경우도 저희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IRR을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뭐 샌딩이라든가 조립이라든가 혹은 다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이런 비용이 다르게 청구될 수 있겠긴 하겠지만 일단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것만 저희가 보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은 좀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다 이렇게 가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보면 햄버거에 양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가 일정한 크기 양파가 들어가 있죠. 그 양파를 깎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이 양파를 이렇게 깎여진 양파를 갖다가 하루 종일 서가지고 슬라이스 내는 기계에다 계속 넣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이런 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칼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기계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 양파를 넣어주는 거를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그냥 뭐 2교대, 3교대 일은 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고추장 튜브를 박스에 넣어서 이제 출하시키는 쪽에 그러니까 뒤 엔드 공정이죠. 그쪽인데 사람이 일일이 잡아서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러한 그 박스에 사람이 서서 그냥 넣고 있죠. 왜 그러면 자동화를 안 하냐? 아까처럼 그 자동화 시스템 구현을 안 하냐?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그 비용을 원타임 코스트, 즉 한 번에 다 쓰기에는 어려운 거죠. 돈을 벌어가면서 그냥 인건비로 쓰는 게 당장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사람을 계속 쓰시는 겁니다. 한 번에 수억을 넣어서 그거를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하기까지는 그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러한 그 화장품 같은 것들을 인케이싱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계신다거나, 요게 이제 목재, 나무라든가 가구 같은 것들을 샌딩,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연마를 해서 코팅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뒤에 쭉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서가지고 하루 종일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재 고객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시점에 직접 오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음식물 생산하는 회사라든가 제약 쪽에 파스 같은 걸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의외로 많이 자동화가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일하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냐? 아까 우리가 팔레타이징, 그러니까 박싱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머신 텐딩을 보셨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 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폴리싱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윤을 내거나 광택을 내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그 폴리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람이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식 용어로 티칭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포인팅만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 로봇이 그거에 맞게끔 작동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 이 엔지니어가 아니면 이 유저가 간단하게 요 부분, 요 부분, 그다음 요 부분, 아마 요 부분까지만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부분만 선택을 하고 그냥 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로봇이 이 굴곡에 맞게 자기가 굴곡면을 따라가면서 샌딩을 하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로봇에는 그 폴스토크 센서라고 하는 방향과 힘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물에 마찰 그 힘을 느껴서 폴리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로봇이 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 같은 경우도 모든 로봇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RPM 설정이라든가 현재 값을 읽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패스 레코딩이라고 하는데, 로봇한테 기억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봇이 움직이게끔 구성을 해주세요 라고 지금 로봇을 여기 손으로 누르면서 얘한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른 형태로 또 이제 샌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폴리싱 작업을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와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하는 거죠. 아까는 완전히 면으로 움직였다면 여기는 아마 아까처럼 약간 여기 끝만 살짝 닿아서 그 폴리싱을 하게끔 구성을 하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샌딩입니다. 샌딩하고 폴리싱의 다른 점은, 폴리싱은 광택을 내는 거고요. 샌딩은 깎아내는 겁니다. 그라인더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실제 그 반도체 웨이퍼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웨이퍼도 아주 미세하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처음에 나오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도체 제조하기 전에 패턴을 뜨는데, 그 패턴을 뜨기 전 아주 최초 공정 쪽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아주 평탄하게 만드는 쪽인데, 그런 쪽에 요거는 이제 그 실리콘 그 위에 올려지는 거고, 이 올려지는 것마저도 다시 또 샌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샌딩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나치로봇하고 저희 샌더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스토크 센서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힘과 방향을 제어하면서 로봇이 샌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람이 같이 안에서 일을 하는 업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죠. 네. 그래서 이런 샌딩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크류 드라이빙 형태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립을 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스크류 드라이버를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피더 쪽에서 그 볼트를 집어다가, 볼트를 집어다가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꼽는, 볼팅을 바로 하는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셨던 그 팔레타이징 포장 박스를 이송시키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VGP20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어떤 로봇이든 상관없이 박스를 올리고 그 박스 위에 뭐 종이를 이렇게 올린다고 가정하면 종이를 올리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협동 로봇과 혹은 산업 로봇과 저희 제품들이 같이 이제 박싱을 하거나 인캐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만 가지고도 간단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포장 설비라든가 아니면 뭐 제함기라든가 봉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스카라 로봇에 간단히 붙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제품을 쓴 이유는 각각의 어떤 제품들이 크기가 다양하고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이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 그리퍼가 넓어졌다가 잡는 이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저희 걸 선택을 하셨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이 3핑거란 그리퍼가 이 로봇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의 물체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송시키는 쪽에 적용이 된 거죠. 네. 3핑거 그리퍼의 장점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구같이 생긴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식품 쪽이나 농업 쪽에 보시면 이런 귤이라든가 아니면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작업물을 사람이 따던 거를 이제 로봇이 딸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접목이 되는 것들이 현재 북유럽이나 유럽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쪽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전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제품은 이 두 개의 동영상 차이는 뭐냐면, 일단 색깔을 구별해서 이 비전이 달려있는데 이 색깔을 구별해서 제품을 집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2.5D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깊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층층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얘가 인식을 해서 내려가면서 물체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2D는 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입체로 보지를 못해서 제일 윗단에 있는 것과 제일 밑단에 있는 거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2.5D 비전은 이제 그런 면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요. 3D까지 안 가는 이유는 3D는 워낙 금액이 비쌉니다. 시중에 3D 좋은 제품 6천만 원, 7천만 원 이래요. 로봇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3D를 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잡아서 놓는 것들은 별개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로봇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 저희는 현재까지 다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했다면 스마트 팩토리의 3단계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제 저희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가 될 예정들인 것들인데, 어떤 로봇이든 서버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 제품의 서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 형태로 현재 로봇 설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로봇이든 다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의 라인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웬만한 로봇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비가 어느 정도 구동이 되고 있는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웹브라우저 형태로 그냥 IP 어드레스만 치고 들어가면 그냥 이런 창이 그냥 뜨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유저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를 구하셔서 만드실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로봇이 뭐 몇 번 사이클 타임 돌았는지, 로봇이 지금 몇 시간째 쉬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히스토리컬 DB에다 저장해서 원하는 시간대를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웹릭스라고 하는 제품이 저희가 다음 달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MES라든가 ERP 쪽이라든가 그거 관련된 쪽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적합한 그리퍼를 찾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로봇들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현장에 사용하고 계신 로봇에 따라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제품에 대한 모든 제품들은 1층에 전시홀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된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